그건 나중에서 당연히 알았다는 아니죠. 거 아닙니까? 이승근이 계좌주가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브리핑한 내용이 4시간입니다. 4시간. 이승근이 계좌주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무려 검찰 의견서를 거의 30회 가량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청구인은 이건 알고 있어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8-3항 하나만 묻겠습니다. 검찰은 도이치 사건 재판부에 전주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 최소한 방조범으로 의율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합니다. 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전주 누굴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견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주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이야기를 하셔야 제가 답변을 손건희입니다. 드리죠. 손건희. 손건희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해야 된다 의견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런 의견서를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의견서는 제가 의견서를 봤는지 명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24년 9월 12일 도이치 사건 공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당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계좌주 전주 손건희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죠? 예. 그렇지만 질문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전주 손건희가 아니고 손건희는 1심에서 시세조정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람이고요. 1심에서 그런데 결국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원 공소 사실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손건희에 대해서 방조범으로서 다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도 공동정범으로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방조범으로 유죄를 선고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브리핑 내용을 보시면 맨 뒤쪽 보도 참고자료 맨 뒤쪽에 보면 손건희와 김건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김건희와 다른 시세조정 방조범 사이가 어떻게 다른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충분히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납득이 가실 겁니다. 자, 딱 하나만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 손건희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대통령실에서 봐라. 계좌주이자 전주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이 무죄가 선고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정당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손건희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법리적인 검토를 최소한 검찰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충분히 판결문을 검토를 했고 관련 내용을 다 검토했고 그래서 저희가 불기소 처분 후에 보도 참고 자료에 김건희와 손건희와 다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렇기 때문에 기소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내용을 참고자에 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하시고 있나요?